나 이제 양말 갤 수 있어. 어어어. 자, 오늘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유진박 씨에 대한 관상 사주를 보고요. 감금 폭행, 왜 여기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주 분석을 해드리고,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수옥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병원이나 감옥이나 이런 데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 살을 수옥살이라고 하는데, 그 수옥살이 그 유진박 씨는 두 개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운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위키 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진박의 대중을 중심으로 한 인기는 잦아들었고 대중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져 왔다. 그러던 2009년 7월 말 네티즌들은 유진박이 지방의 소규모 행사, 유흥업소 공연, 무료 행사장을 전전하며 소속사에서 나쁘게 대우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다는 주장을 대두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유진박이 출연한 행사 내역과 유진박이 상대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해 보이는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네티즌들이 이렇게 참 구명운동을 해주고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보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심 밖에서 잊혀지면은 끝인 것이 그 연예인의 그 생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불행한 상황에 있을 때 시청자들이 이렇게 구명해줬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이건 행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지난 6월 말 자신의 소속사 여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가 유진박의 전 매니저였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더 충격스러웠다. 네티즌들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면서 언론에서 유진박 측과 접촉하였다. 현재 매니저는 유진박이 최소 10개월 이상 드나들지 못하게끔 여관에 갇힌 채 연주할 때만 밖에 나올 수 있었고 각종 행사에서 벌어들인 출연료를 강제로 빼앗겼으며 계약이 끝난 후에도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가 유진박의 바이올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면서 연주하게끔 강요했다고 주장하였고, 유진박은 인터뷰에서 이런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현재 매니저와 유진박의 어머니가 유진박과 열흘 정도 연락이 닿지 않자 군법 경찰서에 신고했으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진박이 감금되었던 사실을 부인하여 경찰 측에서는 전 소속사 대표를 무혐의로 처리했다. 최근에 유진박은 언론과 한 인터뷰를 이용해 허름한 여관의 전 소속사의 로드 매니저와 장기 투숙하면서 짜장면과 볶음밥으로 끼니를 때운 적이 많았고, 그래서 당뇨가 좀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은 폭력을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얼굴에서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밝혔으며 음악가인 자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바이올린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크게 상처받았다고 밝혔다. 뭐 이런 참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3세에 바이올린을 잡기 시작 8세에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역사상 최연소로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입학, 10살 때 웨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13살 때 링컨 센터에서 데뷔하면서 신동 바이올리니스트로 주목받았다. 16세에 본격적으로 전기 바이올린을 시작하였고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지컬 공연 블라블라블라 하여튼 뭐 잘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초기 활동 1996년에 열린 음악회 초청을 받아 국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뭐 그 이후에 뭐 엄청나게 주목을 받으면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첫 번째 앨범 브릿지는 100만 장이 팔려 플래티넘을 기록하였다. 뭐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도 좀 시원해 보이고 삼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마하고 코하고 턱 균형이 잘 맞는데 하관은 조금 빨라 보여요. 그래서 말려놓으니 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가장 좋은 부분이 눈썹이에요. 역시 그 연예인 눈썹이죠. 눈썹이 도톰하면서 끝까지 쭉 뻗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에 그 굉장히 주목을 받고 활발한 활동을 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 눈썹 끝을 보면은 이 눈썹도 그 눈썹만 가지고도 말려놓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길게 뻗었기 때문에 또 눈썹만 보면 또 말려놓도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 사주를 보면은요, 이 사주는 센 사주예요. 예, 금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월지에
그다음에 일지도 비경겁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주를 몰라도 일단 요 3주만 봐도 이 사주는 센 사주입니다. 그래서 센 사주인데 이렇게 식신이 아래 위로 붙어 있다는 거는요, 이 천재라는 거예요. 이게 센 사주에 식신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천재입니다. 그 제가 소시오패스에 대한 말을 항상 하잖아요. 소시오패스는 요거하고 반대죠. 약하면서 식신이 없게 되면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대 사주죠. 소시오패스의 반대 사주입니다. 소시오패스 반대 사주들은 되게 소시오패스의 밥이 되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보통 뭐 박수홍 씨나 뭐 하여튼 뭐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다 센 사주예요. 세기 때문에 밥이 되는 겁니다. 세면은 오히려 안 당할 것 같은데 그게 사주를 보면은 반대예요. 참 묘해요. 왜냐면은 그 세다는 거는 주로 용신을 그 식신으로 잡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남한테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남한테 주다 보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게 보면 결국은 남한테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기 싫으면 내가 그냥 저절로 주거나 내가 안 주면 뺏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상당히 그 악인을 참 조심을 해야 되고요. 소시오패스가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를 보면은요, 코가 상당히 도톰하잖아요. 도톰하고 제복이 있게 생겼잖아요. 한국 사람 특히 말하는 그 복코, 예, 뭐 콧구멍이 뭐 드러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코가 뭐 빽쭉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면서 높잖아요, 또 이게. 그러면은 상당히 이게 코가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그 매뉴얼적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좋은 코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관상학 중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코만, 이렇게 딱 보면은요, 얼굴을 딱 보면은 코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얼굴이. 그러니까 코가 큰 게 관상에서 좋게 보지만 그거를 이렇게 높은 거를 동양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코만 우뚝 솟으면은 재산이 다 흩어진다고 하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지금 그렇게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으로 코가 높다고 해서 뭐 진짜 재산이 다 흩어지는지 그거는 조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론상으로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이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좀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서양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코만 우뚝 선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부자인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해리스 포드 씨 같은 경우에 해리슨 포드 씨도 보면은 코만 우뚝 선 얼굴인데 얼핏 보면은 그 유진박 씨 그 관상하고 비슷한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근데 뭐 해리슨 포드 씨는 지금 뭐 수백억 부자인데 보면 대부분 그 유태인들이 얼굴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유태인이 또 부자가 많잖아요. 유태인이 또 코만 또 우뚝 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유진박 씨의 관상을 평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사실상으로 뭐 해리슨 포드 씨도 재산을 엄청나게 날렸죠. 이혼하면서 한 수백억을 날린 걸로 알고 있어요. 사주를 보겠습니다. 월지에 유금이 그 제살에 해당하는데요. 수옥살이죠. 감금 당하는 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금이 그 해묘미에 상반되는 거기 때문에 연지로 볼 때도 제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지로 볼 때도 제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살이 두 개는 아니지만 두 개가 겹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시기가 언제냐면은 30세 전이죠. 15살에서 30세 전인데 이때 그 감금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게 신사대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사대운이면 32살 이후잖아요. 그러면은 사주 원국의 그 제사라고는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 신사가 그 태에 해당하잖아요. 그 태가 또 제살입니다. 그래서 대운에서 이게 작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30살 전에는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글쎄 그때도 아마 이 매니저하고의 인연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짜장면 먹고 모텔에서 폭행당하고 감금당하고 이게
언제였냐면은, 그러니까 2015년에 그 매니저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계약 이전에 그 어머니하고의 뭐 연락이 끊기고 뭐 그래서 뭐 상황 파악을 뭐 해보고 이런 와중에 밝혀진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2015년 이전에 신사대운이었던 거는 맞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주에 있어서는 그 태의 작용이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원국에서 제살이 있는 것 등등이 겹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유진박 씨 그 방송을 조금 봤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가지고 사주 관상 떠나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진박 씨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이제 금수저였던 것 같아요. 그 음악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집안에서 좀 받쳐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부유한 집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유진박 씨는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에요. 보통 그 금수저 출신이면 이제 바보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막 집에서 뭐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바보가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 재능이 있고 또 사주 자체도 천재 사주이기 때문에 음악 쪽으로만 이제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가사도 안 하고 뭐 천재 소리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기가 너무 뛰어나니까 주변 친구들이 뭐 그 친구들로 보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찮게 느껴지겠지. 천재들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너네들하고 뭐 그렇게 놀아봐야 뭐 재미가 없다 이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추측이지만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에서는 얘가 또 천재니까 뭐 그런 거 하겠어요? 예, 뭐 친구들하고 뭐 놀고 뭐 이런 거 뭐 권장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아니지 그냥. 특히서는 앞서가게만 막 만들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반드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또 대부분 그래서 천재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게 다 그런 이유에서요. 예,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앞서만 가려고 하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더하기가 있는 반면 빼기가 있거든요. 그 더하기 빼기를 잘 맞춰줘야지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법칙이 음과 양이잖아요. 그 양만 계속 가게 되면은 망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계속 얘를 성장시키려고만 하면은 그 망하게 돼 있어요. 이 음악성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떤 천재성도 중요하고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왜 다닙니까? 그러려면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돼요. 과외 공부하고 개인 지도 레슨 받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학교를 보내냐 이거죠. 근데 그거는 그 학교에서 그것보다 공부해서 배울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 가게 되면서 사회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천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회를 멀리하면서 아무것도 이 유진박 씨는 사회를 모르게 되는 거지. 인간관계에 대해서 모르게 되니까 그냥 쉽게 남한테 속아서 그렇게 당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소굴이거든요. 내가 뭐 그 학교 생활하면서 친구들하고 뭐 좋은 관계 이런 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나쁜 놈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서 그 내가 그 사람들하고 그 투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조금씩 이기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요. 종교가 위험한 게요. 종교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개념하고 마찬가지예요. 양과 음이 결합되지 않고 그 양의 세계만 자꾸 강조를 하는 게 종교죠. 그 종교가 위험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양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너는 공부 잘해라 뭐 잘해라 이것만 가르치는 게 그 양이고 그 음이라는 거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교도요. 그냥 뭐 너 착하게 살아라 너 천국 가라 뭐 너 그냥 뭐 그 이웃한테 선행해라 뭐 이렇게 자꾸 좋은 것만 가르치는 거는요. 그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교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립심이에요. 일단 자립심.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집에서 너 앞서가게 만들고 뒷바라지하고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내가 좀 못하고 뒤떨어지더라도 자기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사일을 시키는 거예요. 네, 너 공부해라. 네가 지금 뭐 설거지 할 시간이나 너가 똑똑한 애가 너 지금 빨리 연습해라. 이게 아니고 연습은 못하고 너 남들보다 뒤떨어져도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게 하는 것이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하면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보다 우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하고 같이 나가면서 내가 그 사회에서 내가 적응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내가 너무 잘나면 걔들하고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유진박 씨는 천재이긴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종교는 제가 볼 때는 현 시점에 있어서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트루시즘이라는 새 종교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